안녕하세요.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여러분은 고고학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물찾기, 화석, 미이라, 황금? 고고학은 잠들어 있는 세계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단순한 과거 유물을 찾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 유물 뒤에 숨어 있었던 과거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 그들이 살던 세상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밝히는 것입니다. 강인욱과 함께하는 미스터리한 발굴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전쟁을 하고 살았을까요? 사실 전쟁이라는 건 되게 잔인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무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 전사들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훌륭하게 내지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되었을까? 상당히 무기라는 것은요, 양면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잔인하지만 한편으로는 갖고 있는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죠. 예,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칼, 그것도 아주 잘 만든 그 돌칼 아니면은 동검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비파의 동검, 가운데에 이렇게 뾰족 나왔다가 다시 뒤로 넓어집니다. 이걸 보면 요즘 사람들은 왜 비파형이라는 말이 나왔나 궁금해하세요. 근데요, 비파라는 것은 옛날 고대에 한국에서 이제 그 한국과 중국에서 널리 썼었던 고대 기타 같은 악기가 바로 비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고학 유적은 재미있는 게요, 처음 그걸 발견한 사람이 보고 비슷한 것을 이름을 붙여버려요. 러시아 사람들은 바이올린형 동검이라고 이야기해요. 딱 떠오르는 게 바이올린이나 봐요. 또 미국이나 영국 가면은요, 유럽에서는 만돌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타의 옛날 형태의 류트 같다고도 이야기해요. 하여튼 뭐 각자가 원하는 만큼 보이겠죠. 그렇지만 이 동검은 단순한 동검 이상의 그 의미를 지니는 그 청동기 시대의 전사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그 전사는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칼로서 그 사람의 권력을 상징했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어디에 묻혔을까요? 한국이 자랑하는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무덤 하면 역시 고인돌이죠. 예. 아마, 제가 이제 한 대학 시절에 한 25년 전만 해도요, 이 전라도 지역 가면은요, 그냥 가는 곳마다 군데군데에 이렇게 고인돌이 막 이렇게 보일 정도로 한국은 정말 흔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요, 이 고인돌은요, 거석 문화, 거대한 돌을 쓰는 그러한 문화라고 해서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요,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고인돌은 아주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고요? 수가 진짜 많아요. 전라남북도에만 남아있는 게 현재 한 2만 개 이상 되고요. 아마 남한만 해서 3만 개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말할 수도 없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밀도가 높은 그러한 고인돌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고인돌에 묻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흔히 보통 우리는 아마 그 당시 그 마을에서 아니면 그 집단에서 가장 높았었던 그러한 리더라고 보통 생각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그 무덤의 묘역, 무덤의 그 구역을 만들고 그 안에 그 거대한 고인돌을 세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전라남도에만 그러한 족장님이 2만 명이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고인돌이라는 것은 이 청동기 시대에 전사가 등장하고 그 상징이 이제 가장 그 높은 우두머리의 전사뿐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한국에 수만 개가 나올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고대에는 어떠한 중장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다 사람의 힘으로 수십 톤의 돌을 갖고 왔었어요. 여기에는 바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인돌이 널리 발생한 시점은 기원전 한 9세기에서 8세기 정도부터 널리 유행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바로 한국에 쌀농사가 유행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논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논이 있으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요즘에 농촌들처럼 그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품앗이도 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노동이 없으면은 이 논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고인돌이 나왔을 때 그때 한국은 본격적으로 논농사가 시작됩니다. 서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죽었을 때 또 존경하시던 그 지역의 우두머리가 죽었을 때 사람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분을 추모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겠죠. 바로 고인돌은 그와 같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하나의 마을 사람들의 축제, 제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고인돌 그러면 거대하잖아요. 그 안에서 나오는 유물들은 많지가 않아요. 예. 고인돌 한 10개 파면은요, 그 대부분의 경우 석검 같은 거 한 개 정도 나오면은 아주 정말 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심한 경우는 아예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비파현 농검은 이제까지 남한에서 나온 게 100개가 안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돌칼, 마제석검이라고도 하는 간돌검이라고도 하는 이 검은요, 확인된 것만 몇천 개가 돼요. 그러면은 비파현 동검이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안 썼냐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석검을 가지고 더 많은 자신들의 그러한 힘을 얻고 더 선호했었던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전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죠.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고인돌은 경상북도 김천에서 발견된 고인돌입니다. 여러분은 동검 그러면은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죽은 사람의 품이 껴안고 있다든지 허리에 차고 발견되는 게 정상이죠. 이 무덤에서는 놀랍게도 고인돌 바깥에 비파현 동검이 꽂혀 있는 채로 발견됐어요. 이거 왜 이럴까? 이거 정말 혹시 내가 우연히 이런 건 아닐까? 근데 의외로 동검이 고인돌 앞에 칼로 꽂혀 있는 것이 많이 발견되는데, 암각화에도 비슷한 그림이 발견됐어요. 자, 이 그림 보시면요, 여수 오림동에 있는 고인돌의 암각화가 발견됐는데, 사람이 돌검 있죠? 석검, 간돌검을 꽂혀 있고, 그것을 두 명의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유라시아 초원 일대에서 사람들은 칼을 숭배하면서 그 칼을 바로 고대 전사로 이제 상징화하고 그 사람을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을 쌓아놓고 그 위에 낡은 칼을 꽂아놓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한국도 그렇죠. 왜 무당들이 구슬할 때 어디 위에서 구슬하죠? 작두입니다. 예, 그렇죠. 칼 위에서 춤을 춰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한 손에는 방울, 한 손에는 칼입니다. 무기는 단순한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이상으로 그러한 권력을 뜻하고 힘을 뜻했습니다. 그런 사정에서 이 전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상징물이 필요했을 것이고, 고인돌에 있는 전사는 바로 그와 같은 돌검 또는 비파형 동검을 같이 묻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고대 국가로 형성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원시 선사시대 사회에서 국가로 이어져 가는 그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청동기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전사들은 그렇게 잔인하거나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던, 아마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우리들의 모습들과 상당히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